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오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이른바 영수회담에 관한 제 소회를 밝히고, 둘째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뉴스 칼럼에 금배지 시대를 끝내야 된다. 국회의원들의 그 금배지로 상징되는 국회의원의 그 특권 시대를 끝내야 된다. 라는 칼럼과 관계해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언론이 앞장서서 쓰고 여야 당사자들도 스스럼없이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왕조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영수회담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그 소속 정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 헌법체제에서 어떤 당이든지 간에 그 당 대표가 그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완전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사당화하는 것이니까 그 당을 사당화한 당이 이재명 것이다. 그랬을 때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당이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대통령 것이다. 이럴 때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혹시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건 만일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사당화했다 그러면 이건 헌법 위반되는 것이죠. 헌법 8조 당 정당에 관한 규정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22대 총선거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자기 눈밖에 나는 현재적, 잠재적 경쟁자들, 당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74년 동안에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까지 당을 완전 사당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22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하는데, 지난주에 대표 희망자 등록을 마감했는데 박찬대 의원 한 사람만이 등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박수로 원내대표가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복수의 당선자들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느냐 마느냐 이게 우물거리는 그때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박찬대 의원을 향해가 이번에 당대표에 나온다면서 요 한마디 한 걸 신호로 해가지고 나머지 후보 예정자들이 고개를 싹 숙이고 단독으로 입후보하게 됐다. 이런 식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변호사로 그를 도왔던 6명의 변호사가 민주당 안전지대에서 전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169석을 장악한, 완전히 사당화한 이 우두머리와 그리고 대통령하고의 만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의힘당을 완전 장악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영수회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면담 또는 회담이라고 칭해서 오늘 오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마음먹이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되는지, 지금까지는 그 사람은 피의자다. 주요 사건 재판이 줄줄이 계속 돼 있다. 그리고 전과가 또 있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5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도 7가지
죄명의 10가지 혐의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피의자 피고인을 대통령이 어떻게 웃으며 만나고 악수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것은 법원과 검찰에 대단히 나쁜 신호를 보일 수가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사법 리스크에 검찰과 법원의 끈을 흐트러버리는 효과가 올 수 있다. 결국은 투항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 40 총선거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용어죠. 영수회담 요구한 걸 거부해 왔는데 이 선거 결과가 이른바 참패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건 투항이다. 그러니까 오늘 영수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위에서 아래에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박을 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으면 당신은 금년 안에 탄핵을 당하거나 그리고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의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위협과 협박을 하게 될 것이다. 위협과 협박이라는 게 나 너를 협박한다. 내가 너를 위협한다. 이래야만 위협과 협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사항 자체가 윤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일 때에 그 위협과 협박이지요. 개헌, 탄핵 자신 있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108명밖에 되지 안 된다. 22대 국회 당선자가 여기에서 9명만 이탈하고 이게 민주당과 기타 제3정당이 똘똘 뭉치면 3분의 2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개헌이고 탄핵이고 가능하다. 그러면 국민의힘당에서 최소 9명 이상 이탈표가 있겠느냐? 있다. 그 108명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그 윤 대통령이 개헌으로 임기 단축이 되거나 또는 탄핵당하더라도 자신들의 임기는 4년이니까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이 실패되더라도 그리하여 거기에 가담해서 윤 대통령 눈밖에 나더라도 3년 뒤에 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나는 그 후도 임기가 1년이 더 계속된다. 금배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의 계산에 아마 있으리라. 이렇게 되면 이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양보적 어떤 합의를 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막말로 김건희 특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글쎄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할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은 지켜질 수가 없다. 안 지킨다. 그래서 오늘 영수회담에서 이른바 영수회담에서 기대할 것은 별로 없다. 아마 표면상 자주 만나기로 했다. 또는 여야 간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 조정 기구를 두겠다. 이런 정도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은 총체적으로 봐서 그 효과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는 영수회담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저의 예결인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고 내일 아침에 오늘 오후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배지 얘기는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 이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이 배지로 이게 신분을 식별하는 나라가 일본, 대만, 한국 3개국밖에 없다. G7 국가의 서방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을 비롯해갖고는 그러한 이 표식이 표나게 하는 표식이 없다.
일본 국회는 내각제니까 총리가 돼도 그 국회의원은 반드시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도록 이 내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래전에 일본 국회의원 만나서 만만한 사람들 경우에 한번 만져보자 그랬어요. 요 도톰한 요런 그 천으로 된 그 위에 노란 국화 모양의 이 도금이 된 도금, 황금색이 나는 요 국화 모양의 작은 쇠붙이, 금이 아니에요. 요걸 살짝 얹은 거 이거를 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총리가 되든 장관으로 입각하든 의무적으로 달도록 아주 일본서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만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도금이 된 것이 아니라 금으로 된 금배지를 달기 시작한 역사적 요례가 있습니다. 2대 국회 때 청양군의 구봉광산의 소유주였던 정명섭 의원이 이제 자기 공산에서 생산되는 금을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로 크게, 그러니까 지금 100원짜리 동전 크기에,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이 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크지요. 이게 둥그런 그 순금으로 그러니까 국자를 넣은 걸 만들어가 그냥 선물로 줬어요. 이게 금이니까 한 2돈쯤 되는 모양인데 뭐 그걸 사용하든지 이게 장신구로 달든지 이렇게 준 데서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국회 내규의 크기도 좀 작아지고 그때부터 이게 금이 일부 녹여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금배지다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이 금배지가 이제 국회의원의 이 권력이 점차 이게 더 강화되고 축적됐다. 첫째로는 세비와 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의원회관이 아주 호화스럽게 제공됐다. 이게 전부 2000년대 들어온 이후의 일입니다. 의원회관이 아주 화려한 의원회관. 현재 의원회관은 국회의원 1인당 배정된 그 평수와 그 호화로움이 미국 상원의원의 의원회관보다도 더 크고 더 호화스럽다. 그리고 보조자도 9명이나 된다. 예산상 지급되는 월 세비는 1,500만 원이니까 돼 있는데 거기에 각종 보조금, 연구, 뭐 보조비, 뭐 차량 운행 보조비 등등 이렇게 합하면 이게 국회의원 4년 동안에 그 전체 유지비로 국고가 지원되는 게 55억에 해당한다. 그것뿐입니까? 정치자금 모금도 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는 평소에 정치자금 모금의 2배를 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말한 대로 가난한 자는 4년을 지내고 나면 부자가 되고, 부자는 4년 동안에 떵떵거리고, 고위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아주 그 권세와 이 향기를 만끽하게 되는 자리로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공급 인원이 넘쳐나요. 넘쳐나는 이 현상 때문에 이재명은 손쉽게 잠재적 비판자, 경쟁자 찍어내는 건 간단히 찍어내고 손쉽게 이게 꽂아 넣을 수 있게 된 그 근본 원인도 국회의원의 이 혜택과 특권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진 탓에서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건 국민의힘당도 그쪽에서는 마찬가지다. 이 금배지를 떼게 해야 됩니다. 금배지만 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배지 대신에 다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이 300몇 쯤 되니까 거기 국회 직원 경위라든지 그 식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출입증만을 여기에 달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배지를 22대 국회 때부터는 폐지하라. 이걸 저는 오늘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찬종 씨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 했는데 그럼 배지 안 달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한 번도 단 일이 없습니다. 안 달았습니다.
왜 안 다루느냐? 제가 처음 국회의원 입후보 해가지고 낙선했습니다. 그 선거에 제 개인 공약 중에 나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금배지를 달지 않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안 다는 이유는 이게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표를 얻을 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다가도 금배지를 일단 달고 나면 그 굽신거리는 대상이 유권자들 머리 꼭지에 올라가고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 단다. 그 뒤에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몇 차례 하는 동안에 이 공약을 저는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숫자의 보도 사진에 혹시 제가 금배지를 단 거 발견하시면 제가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사과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면담이죠. 면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그러니까 금배지를 떼야 된다는 것이 공개 언론에서 제기된 이후에 22대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단을 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